안녕하십니까, 이표더즈입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의 방향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왜 제목이 ESG의 가격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ESG는 아시는 것처럼 뭐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통칭하는 일종의 약간 관념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계량화, 수치화해서 측정하려고 한 노력이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트렌드이긴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격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돼가 중요하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 독일의 전기 가격의 1월, 그러니까 1년 선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가격입니다. 선도, 포드 컨트리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떴는지 보시게 되면 약 한 40, 50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한 240에서 250까지, 즉 한 5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 이 ESG가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독일의 전기 가격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는 원전 많이 좀 줄였고요. 그리고 석탄을 쓰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이슈를 한번 따져보시게 되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적,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계절적,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시즈널리티, 계절적인 어떤 북반구의 어떤 겨울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ESG, 이런 정책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런 이제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는 또 유가라고 하는 대체제가 또 있긴 합니다. 우선은 일단 이 천연가스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또 시즈널리티, 이제 계절적인 북반구의 겨울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어떻게 뭐 협의를 통해서 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도를 뭐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즌널티, 계절적은 내년 이제 3월에서 4월까지, 이제 한 4월까지 꽤 춥기 때문에 이런 중요도를 2라고 하고, 만약에 ESG 수요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이제 글로벌하게 현상화돼서 다 모두가 이제 뿌리 박힌다고 한다면 중요도가 3단계 레벨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이제 기간상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즉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어떤 수요 자체가 이런 에너지 가격을 급등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방향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이런 선도 가격, 미래 1년 이후의 가격에 관련돼 갖고 이렇게 거래가 될 수준이면은 이미 인플레이션은 방향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유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동안에 주가가 리만 사태를 터지고 나서도 지금 주가가 한 작게는 2배, 많게는 한 7, 8배까지 오른 지수들이 수두룩한데, 사실 그 사이 동안에 유가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보다 좀 못한 가격에 있는 거죠. 100% 이하니까. 따라서 중동이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중동이 불만이 높으냐면, 이런 석유를 팔아갖고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이 재정이 되게 부실화가 많이 된 거죠. 한 10년 동안. 따라서 이 유가를 계속 하락을 이제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오펙이 옛날에 비해서 되게 단단하게 뭉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이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근데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계속 주장해 오다가 11월, 12월 달에 갑자기 코멘트를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폐기하겠다라고 옐런의 입을 통해서 시장에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말이, 템포러리라는 말이 폐기가 되면서 저희는 당연히 시장 경제에 적합한 형태로 유가가 조절되겠구나. 즉 유가 상승이 용인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은 2021년과 다르게 2021년에는 일종의 유가가 경기를 보면서 회복하는 수준의 코멘트라고 한다면, 2022년의 유가의 테마는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런 상반기에 있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ESG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 일종의 이제 ESG에 대한 요인 때문에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ESG를 잘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그린 인플레이션이 세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유가에 관련된 테마는 물론 수급,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지정학적 요인과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ESG한 수요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느냐. 만약 이렇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유가가 5배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더 오를 룸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미국이 더 이상 디펜스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 연준이 이미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 자율 기제에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 연준이 그 기름 하락을 위해서 뭐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미국 정부가 대응한다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유가의 상승을 시장에서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이 더 이상 옛날만큼 코멘트를 하기는 어렵게 됐다. 왜? 미국의 지금 태도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글로벌 자산들이나 특정 주식이나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방향은 어느 정도 여기서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즉 미 연준의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원, 특히 이런 에너지 가격 관련돼 가지고 이런 중요한 3가지 변수의 큰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